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0만 경기도민, 인천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의 다양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이 군사도시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첨단 산업의 중심이자 혁신도시로 거듭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주한미군 평택시대 개막 이후 높아진 위상과 반도체와 수소 중심 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평택시의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먼저 경기도의 이태원이라고도 불리는 평택 국제중앙시장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송탄역에서 걸어서 10분, 평택시의 명물인 국제중앙시장이 있습니다. 시장 입구 초대형 벽화는 기념사진 촬영 명소입니다. 한글 대신 알파벳 글자로 가득 찬 간판과 거리를 누비는 외국인들의 모습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라는 느낌을 전해줍니다. 이색요리 같은 게 좀 많고, 그래서 저희도 이색요리 찾다가 여기로 오게 된 거거든요. 저희도 이쪽은 아니고 저 시내권 쪽에 사는데 일부러 차 타고까지 일로 왔습니다. 여기 햄버거가 유명하죠? 햄버거도 맛있습니다. 또 조그만한 이태원 느낌이죠, 여기가. 거리 자체도 신기하다 보니까 좀 신기하게 저희도 이제 근처지만서도 되게 신기한 곳으로 온 느낌. 접근성이 좋아요. 네. 평택 국제중앙시장 내 가게는 모두 500여 개. 전통시장 구역과 주한미군 대상 상권이 조화를 이루며 발달해 있습니다. I like the food, the atmosphere, and the people. Very nice. A lot of things to do. Well, when I was in the Army, I used to come at least twice a month. So I'm just visiting now. What is your favorite food in this street? Korean barbecue. Korean barbecue. Thank you. 안녕하세요. 이 거리의 명물인 맞춤 양복점. 한국인 특유의 손기술로 옷이 잘 나오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만드는 속도가 빨라서 유명합니다. 오늘 양복을 맞추면 내일 옷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관념은 주로 이제 외국인 상대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 이거 명칭은 이제 여기 뭐 신장 쇼핑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일을 여기서 한 40년 정도, 40년 넘게 있었죠. 고객들은 어떤? 고객들은 주로 이제 미국 분들 아니면 이제 한국 분들도 요즘은 와서 오늘 이제 주문을 하면 내일 찾아가셔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오늘 지금 이제 맞추잖아요. 그러면 한 3시간, 4시간 전에 가봉을 드릴 수가 있어. 한번 피팅.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날 찾아가시면 돼.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기능공들이 따로 있죠, 공장이. 그래서 그게 가능하죠. 재단하신 분 따로 있고, 상의 만드시는 분 따로 있고, 바지 만드시는 분 따로 있고. He's really easy to talk to, and he's friendly. And yeah, sometimes we come in here and just have conversation. So yeah. You like this street? Yeah, it's kind of. I mean, I spend more time in Songtan. 송탄. 여기가 송탄이라고 이제 여기 송탄이니까. I have more friends in Songtan. Yeah, it's nice. There's a lot of restaurants. So. 미군 취향에 맞는 이불을 맞춤형으로 만들어주는 이른바 담요 가게도 이 거리의 터줏대감입니다. 45년 동안 이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불이네요. 네, 이렇게 피고 네. 피면은 가운데 이게 별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별이요. 이런 건 얼마나 걸려요? 완성하려면은 한 해 한 3일꼴 들어가요. 예. 누벼서 완성을 하는 것까지. 예. 이 별만 200조각이거든요. 예. 별만 이게 1200개요. 이 쪼가리 붙인 게 200개예요. 예. 티셔츠들을 자르고 조합해서 나만의 담요를 만드는 것도 미군들 사이의 유행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겠어요. 나만의 이불을 만드는군요, 일종의. 그렇죠. 예. 이거 티셔츠 자체가 너무 커가지고 네. 원래 킹 사이즈를 하면은 30칸을 넣어야 되는데 네.
가능하면 이 글씨를 다 살려달라 그래가지고 크게 했어요. 예. 그래서 20칸밖에 안 들어갔죠. 이게 다 그 옷들로 만든 예. 거예요? 예. 개 정도면 이 담요를 만들 수 있으니까? 퀸 사이즈 같으면은 네. 25개. 아, 앞뒤로 쓰면 이제 그 씌워가지고 이제 쓰겠죠. 예. 킹 사이즈 같으면 네. 이제 30개 이렇게 네. 들어가는데요. 이 시장의 역사는 한국 전쟁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1952년도에 한국 전쟁 중에 오산 미 공군 비행장이 개설이 되면서 이제 만들어진 상권이죠. 원래는 이제 이쪽이 이제 산이었고 요 지역만 놓고 보면 민가가 드문드문 있던 곳인데 이제 그 상권이 형성이 되면서 활성화된 곳이죠. 오래된 곳 정비해 가지고 벽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철로변으로 미군부대로 들어가는 철로변이거든요. 철로변에도 좀 지저분해서 그쪽도 싹 정비해 가지고 벽화를 그려서 나름대로다가 뭐 드라마 촬영도 하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말마다 뭐 공연을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중앙시장에서 굴다리를 넘어가면 송탄시장이 있습니다. 30년 된 소머리 국밥과 육전 국수 등 먹을거리가 다양합니다. 뭐뭐 파시는 건가요? 저는 한 가지. 소머리국밥 한 가지. 이렇게 어려워도 해야 되는 일이고 해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하지. 뭐 경기가 좋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전국이 다 그러니까. 그런 대로 이제 노력껏 하는 거지 더 힘들여. 4일, 9일, 5일장이 열리는 송탄시장은 한때 경기 남부 상권의 중심지 가운데 한 곳으로 아침 시장이라고도 불렸습니다. 한 30년 전에서부터는 이 시장이 아침에 시장이 열고 그 오후에는 또 저녁 시장, 지금 중앙시장 쪽으로 넘어가는 시스템이 되어버렸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아침 시장, 저기는 저녁 시장. 그렇게 역사가 이렇게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공연 그런 건 위에는 뭐를 이렇게 끌어들이는 방법이 뚜렷하게 없다고. 뭔가를 아이템을 발견해 가지고서 고객들을 많이 끌어들여야 하는데 이 전통 재래시장에 노령화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많이 유입이 안 된다는 사실에 과연 이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인구 64만 명인 경기도 평택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지역 화폐 지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등의 정책으로 시장마다 특색이 살아있는 관광 특구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시장님. 네. 시장님께서는 국회에서 3선을 지내시고 예. 지금 평택에서 재선 시장으로 일하고 계신데요. 오랜 시간 이 중앙 정치와 지방 행정을 하고 계신데 예. 그 정치와 행정 어느 게 뭐 이 차이가 있을까요? 어렵긴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먼저 국회에서의 역할은 국회는 국정 전체를 좀 다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범위도 굉장히 크고 또 이제 그것과 더 보태서 항상 시끄럽다고 표현할까요? 항상 여야 간에 이제 격돌도 많이 벌어지고 이렇게 하는 흔히 말해서 정쟁의 어느 면에서는 또 한가운데 있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과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정신적 어떤 뭐 힘든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 지방행정은 그런 건 없는 대신에 평택시 같은 경우는 도시가 계속 팽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한미군 거의 다 평택에 다 와 있고 그다음에 또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는 미래를 설계를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시장의 그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에 이제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의 많은 다양한 욕구도 많이 분출하고 이런 걸 다 담아내야 되는 행정에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항상 어느 면에서 긴장하고 또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시민들께 한 게 죄송스러운 마음 뭐 이런 것들 항상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이것 또한 어려워서 세상에 쉬운 게 없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평택 국제중앙시장의 동영상을 봤는데 네. 이 미군을 포함해서 외국인들도 많고요.
그 국제도시답게 이국적인 풍경이 인상적인데 이 국제시장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국제시장 하면은 우리 평택에는 이제 오산공군기지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식 명칭이. 근데 오산에는 딱 한 평도 없어요. 다 평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장이 되고 나서 이제 오산으로 좀 바꿔보려고 노력했는데 미군 측에서는 이미 이게 세계 공통으로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오산이. 그래서 바꿀 수가 없다는 게 이제 미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청와대 당시 그 정의용 안보실장님께도 건의해서 그러면 오산 빼기 어려우면 평택 오산 공군기지라고 하자 이렇게도 했었는데 이런 거기는 오랜 한국 전쟁이 1950년에 발발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공군이 거기 와 있습니다. 미국 공군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공군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오산 공군기지가 지금 생겨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좀 많은 군인들이 그 생활을 하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문화를 즐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동된 게 중앙시장입니다. 1950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미군과 함께 생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 특히 이제 미국 중심의 문화, 이런 다양한 문화가 좀 많이 생성이 됐고 또 최근에는 젊은층들이 이제 많이 오다 보니까는 미국 문화에다가 또 우리 젊은 문화가 접목이 돼서 새로운 국제 문화가 태동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평택 국제중앙시장 말고도 더 많은 분들이 이제 평택을 찾을 수 있도록 또 소개해주고 싶은 명소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예, 이제 세계 최대 미군기지라고 하는 또 험프리는 저희 팽성에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이런 유사한 그 국제 시장이 있고요. 평택에는 저 국제무역항이 있습니다. 국제무역항. 경기도에서 유일한 국제무역항 평택항이 있는데 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서 저녁에 보면 노을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석양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평택에는 이제 그 평택 그 바다로 내려가는 두 개의 강이 흘러서 하나로 합쳐서 평택강을 이뤄서 이제 평택호로 내려서 바다로 내려가는데 그쪽에서 보는 노을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왼쪽에는 미군기지, 대규모 미군기지도 보이고 또 평택항도 보이고 또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석양이 떠오를 때 아름다운데 그 주변에는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잘 나 있습니다. 저희들 미군 가족들도 자전거 도로가 너무 잘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시면 카페도 많고요. 베이커리. 카페도 많고 그래서 석양을 보시면서 왼쪽에는 그 미군 기지, 오른쪽에는 삼성 반도체, 또 평택항 이거 다 볼 수 있는 그 카페에서 다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공간을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경제적으로 환율도 불안하고 내수가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할 텐데 평택시는 지금 어떤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훨씬 더 절박합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정치적 불안이 좀 극도로 심화되고 있고 또 사회적 혼란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 어려움만 극복하면 괜찮아지겠다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느 분들은 이대로 가다 한국이 이렇게 좀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럴 때 우선 중앙 정치가 빨리 안정되길 바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 단위에서라도 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10년 들어서 바로 경제 안정 대책반도 구성을 하고 또 작년에 폭설까지 대규모로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피해 농가들에 대한 저희 지원 또 정부에서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기 때문에 우선 그 수습을 하면서 특히 자영업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지역 화폐를 발행하면서 저희들이 그 캐시백이라고 해서 10% 또 저희가 이렇게 좀 돌려드리는 것까지 해서 20% 할인 제도도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여간 골목 상권 살리는 문제 그다음에 지역 경제가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재정을 통해서 지역 업체를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많이 좀 이렇게 쓰려고 하고 있고 평택에 많은 이제 공사 현장이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도 많고 공사 현장 또 이런 이 건설 현장에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지역 업체를 많이 좀 쓰도록 하는 문제. 그다음에 재정을 빨리 선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1, 2, 3 1분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니까 1, 4분기가 그래서 재정을 조기 투입해서 이 서민 경제가 안정되도록 하는 등 하여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아무래도 평택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가 있다 보니까 외국
외국 도시들이나 외국 언론에서도 평택에 대한 관심이 많고 최근에는 이 평택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평택에 있는 그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평택에는 이제 이함대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 육군, 공군, 해군이 한 도시인 도시는 드물죠.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안보적으로 중요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최대 미군 기지라고 하는 험프리가 거기는 주한미군 사령부 또 한미연합사 등 중요 부대가 다 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까 오산 공군기지라고 하는 공군은 우리나라 공군의 완전히 심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함대 사령부는 그 연평도까지 관할하는 우리나라 해군의 최전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 주력 부대가 육해공군이 다 평택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저번에 CNN에서는 좀 특집을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동북아 정세가 지금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럴수록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가 굉장히 조명을 많이 받고 있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일본 니케이 신문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그렇게 취재 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왜 왔느냐 그랬더니 일본에 있는 도시들 중에도 미군 부대가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오키나와부터 시작해 있는데 되게 이 군사 기지가 큰 곳은 쇠퇴를 하거나 정체되기가 쉽다. 또 그렇게 되고 있다. 근데 평택은 왜 발전하는지 그게 궁금하다. 그걸 궁금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뭔지 원인이 뭔지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유추해서 본다면은 대한민국의 안보의 근간이 되지 않습니까? 대개 이제 이런 도시는 이제 군사 도시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평택은 세계 최대의 삼성 반도체 공장도 있고 또 수소 산업, 자동차 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의 미래 먹거리인 첨단 산업들이 계속 지금 발전해 가고 있거든요. 이런 건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부분에 굉장히 자부심도 갖고 있고 안보의 핵심이면서도 또 대한민국 첨단 산업을 리딩해 가는 도시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부심을 갖고 거기서 외국 언론에서도 계속 관심 갖고 취재를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이 이 국내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에서도 안보 도시로서의 중요성, 그러면서도 이 성장 경로를 밟고 있는 데 대해서 외국에서도 관심이 많다. 그런 평택시의 이 성장 배경, 주된 성장 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 평택이 원래는 이제 평택군이라는 옛날에 한 개의 도시였었습니다. 이제 이걸 전에 이제 세 개로 갈라놨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통합된 게 95년입니다. 이제 통합된 게 하나의 이제 30년이 된 거죠. 올해가 이제 30주년 됐는데 이제 통합이 됐고요. 그때 통합이 안 됐으면 세 개로 갈라져 있으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컸을 겁니다. 통합이 됐고 그다음에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평택으로 모든 미군이 다 이렇게 이전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국회의원이었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지금 군사 도시인데 더 확장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도 워낙 많았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정부한테 요구한 것은 정부의 이런 안보적 결정을 저희가 수용하겠다. 다만 군사 도시에 머무는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도시에게도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정부가 보여줘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도리라고 본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법을 통해서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평택을 이렇게 지리적으로 본다면은 수도권의 맨 밑에 있습니다. 충청도에 접경하고 있고. 티맵으로 한번 오늘 검색을 해봤는데요. 저기 서울시청에서 평택시청까지가 이 직선거리로는 한 80km. 근데 티맵에서는 110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중심에서 제일 먼 수도권이죠. 그러니까 경기도 제일 끝자락에 있고 충청도에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평택의 경계가 천안, 뭐 아산, 당진이 다 경계로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수도권 규제는 다 받습니다. 저희가 규제는 다 받고 수도권이기 때문에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동의를 하셔가지고 저기 평택지원특별법을 저희가 만들고 저도 그때 대표 발의를 했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그래서 규제를 풀고 대규모 산업단지를 저희가 달라고 요구를 했고 이런 걸 정부가 수용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도 올 수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흔히 말해서 지제역에 SRT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때 저희가 요청해서 평택에 이제 오게 됐거든요.
어쨌든 그때 기반시설이 상당수 확보되는 중요한 전기가 됐고 또 대기업이 올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설립 같은 거 다 제한돼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규제가 풀려서 카이스트 대학도 오게 되고 저희 이제 국제 학교도 이제 내년 올해 저희 결정을 할 텐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확장하는 큰 전개가 된 게 이제 주한미군 이전이었다고 보면 되고요. 네. 그래서 평택시가 3개 시군이 통합된 거, 그다음에 주한미군이 오면서 저희가 특별법을 통해서 규제를 푼 거, 규제가 완화된 거. 예. 예. 이것이 평택이 커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이 바다를 끼고 있는 게 크다란 장점이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항이 있는데 평택은 그 장점이면서도 굉장히 불운했다고 보는 게 평택의 바다가 보면 이제 화성 밑에 있지 않습니까? 네. 당진 위에 이렇게 있는데 위에 보면은 가스공사, 석유공사, 서부발전, 에너지설로 다 몰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함대 사령부가 자리하고 있고요. 네. 그 밑에 평택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에너지를 수입하고 국가를 방어하고 또 국제 무역항을 통해서 무역을 하는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효자 역할을 하는데 평택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 바다를 다 막아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들은 바다를 하나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불행한 구조라고 될 수 있죠. 예, 국가적으로 보면 산업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은 시민들은 바다를 전혀 이용할 수 없는 막힌 공간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광 산업 같은 게 제한적이고 발전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민들의 어려움을 저희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인가 고민도 많고 또 어쨌든 국가에 이렇게 많이 저희들이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에너지를 수입하고 뭐 국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평택에 뭐 이함대가 있고 그다음에 뭐 그 국제항이 있고 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평택 시민들이 희생도 따르고 있다. 거기 또 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위험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피해도 있고 또 대규모 트럭들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교통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애정을 가지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많은 미군이 이렇게 이제 평택에 주둔하고 있는 만큼 이 주한미군과의 관계, 상생도 중요할 텐데 어떻게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미군과의 교류 어떻게 이어갈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평택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한국 문화에다가 또 미군이 갖고 있는 몇만 명이 와서 있으면서 같이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국제 문화를 또 만들어가는 새로운 문화를 생성하고 창조하는 그런 역할도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저희 이제 국제교류재단이 있습니다. 네. 여기를 통해서 다양한 서로 프로그램, 무슨 스포츠부터 시작해서 문화교류, 교육 프로그램, 또 전통 문화를 서로 익히는 거, 축제도 같이 하고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보고 미군들도 항상 저희 평택시에 이런 걸 잘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친구이면서도 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평택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이네요. 특히 이 시장님 재임 기간에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꼽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성과가 있다면.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이 이제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평택하면 성장하는 도시라고 이미 인식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큰 성과를 보고 있고요. 예. 저는 평택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요새 평택하면 변화하는 도시, 성장하는 도시 이제 크게 인식이 돼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23년에 이제 평택시가 대한민국에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지역으로 반도체 특화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평택시가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그 반도체를 이끌어가는 도시로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택시가 또 수소 분야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소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소 도시로 지정이 되고 또 평택항이 우리나라 최초로 수소항으로 지정이 됐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초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소 복합 교통기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초로 공공용 수소 생산기지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수소 도시로 자리매김 빠르게 잡아가고 있고, 또 이제 미래 자동차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좀 앞서가고 있는데. 평택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이 첨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로 굉장히 크게 인식되고 있는 자체가 저는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평택시의 인구가 늘면서 일자리도 늘고 있고 최근에는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출생아 수 증가율이 가장 높다라고 예. 하는데 실제 인구 증가 속도 어떻습니까? 너무 빨라도 사실 감당하기 힘들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화성처럼 이렇게 빨리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예, 화성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구가 늘어서 이제 100만 특례시를 이미 이제 넘어섰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계속 오랜 동안 그냥 조금씩 계속 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시장이 된 게 그 18년이거든요. 18년대 49만이었던 게 지금 저희가 이제 65만을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7년 가까이 저희가 한 15만 명이 좀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으면서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출산율을 본다면은 23년 대비 24년 네. 저희가 10.8%로 전국 1위를 했거든요. 저희 대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10%가 넘는 게 평택입니다. 네. 또 젊은 층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평택의 젊은 도시 또 그 출산율도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기조를 유지를 해야 된다 해서 다양한 출산 정책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한 정책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앞으로 더 계속해서 발굴해서 계속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 평택항을 중심으로 베이밸리 메가 클러스터가 떠오르고 있는데 예. 먼저 이 베이밸리 메가 클러스터 간단하게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이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8개 도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성, 그다음에 평택, 오산, 안성, 당진, 당진, 천안, 서산 이렇게 아산까지 8개 도시가 도시. 있고 사실 거기에 빠져 있지만 용인까지 포함하면 거의 9개 도시가 저희 딱 둘러싸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 도시 구조를 보면 우선 여기가 교통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좀 뭐 KTX, SRT가 다니지만은 GTX, AC가 이제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속도로도 굉장히 여기가 예. 여러 개가 교차하고 있어서 이 교통이 가장 여기 발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평택, 화성, 용인, 천안 요게 반도체가 다 거의 그렇죠. 밀집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반도체 거의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천만 좀 멀리지 다 몰려 있고 그다음에 이 주변에 이제 수소 산업 같은 것도 굉장히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또 자동차 산업도 보면은 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다음에 KG 모빌리티 바뀌었는데 쌍용 자동차 옛날에 지금 KG 모빌리티 이런 게 주변에 다 포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끌어가는 반도체, 전자, 수소 산업, 자동차 산업이 이 주변에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만 딱 보더라도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평택항이 있거든요. 이 8개 도시가 다 중요할 예. 한데. 그러니까 평택항을 둘러싸고 있어서 여기에 물류가 모든 물류가 다 이동하고 또 철도도 이 주변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좀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교통의 요지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크죠. 이 8개 도시 가운데서 평택이 중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지정학적으로도 중심이 되고 거기 평택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심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신경부축이 판교에서 광교 그리고 이제 동탄을 지나서 이제 대전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또 평택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평택을 주목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약간은 저희들이 이제 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평택 수도권과 앞으로 이 지방과의 관계, 특히 이제 충청권하고 관계를 본다면은 지금 그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세종시를 만들었지만 수도권 집중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지금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더 인구 분산에 대한 충청도 역할이 커질 거라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세종시나 대전시 역할이 좀 커질 거라 보는데 그 중간에 딱 그것도 평택이 있거든요. 지금. 네. 예, 그래서 평택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변을 통해서 첨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바이오까지 이 주변에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부축의 평택시가 중심이고 또 아까 그 베이밸리 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성장 산업들이 다 몰리고 있어서 평택이 그런 중심 역할을 앞으로 계속 할 거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040년쯤 되면은 100만 도시도 넘어가는 그런 큰 도시로 성장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평택은 이게 또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미군 기지도 세계 최대 규모인데 세계 최대 규모의 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도 이 반도체 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좀 추진 전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평택시가 이제 반도체 특화 도시로 지정이 23년에 됐습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중심이 돼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시대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얘기는 이미 다 네.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고 또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반도체 산업은 반도체 그 본 공장 하나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 거기 협력업체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돼 있느냐. 이른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돼 있는지. 그다음에 필요한 인력들을 얼마큼 잘 제대로 양성해서 네. 공급받을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가 핵심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소부장 반도체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장비 업체인데 중소기업입니다. 갔다 왔는데 이제 인력 문제를 많이 호소를 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그 소부장 기업들이 잘 돼야 또 삼성전자도 같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 협력업체 소부장 기업들이 그 주변에 잘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 주는 것, 필요한 인력들을 또 잘 양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주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들에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그 네트워크 구성하는 거, 인력 양성 이런 것까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카이스트 대학교도 저희가 이제 28년이나 29년쯤은 이제 반도체 학과를 개설하는 걸 준비하고 있고, 평택에 있는 대학교들이 전부 다 지금 반도체 학과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고등학교도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도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업들 간에 그 우리가 이제 우리 산업진흥원이 이제 평택시에 있는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네트워크 구성하는 거 이런 거를 좀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하여간 저 지자체의 시로서 네. 역할에 최선을 다할 거고, 또 저희 혼자는 게 아니라 이제 용인이나 옆에 화성 그 같이 도시들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협력 체계도 잘 구성해서 지금 반도체 하면 이제 국가 전략 산업이고 그 국가의 수준이 바로 반도체에 달려있다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국가 주권이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그 명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삼성전자 위기론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이제 5공장 증설과 관련해서 사실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정대로 진행한다 아니다, 뭐 속도 조절을 한다. 그래서 약간 그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예, 평택에 있는 이 지금 공장들이 지금 4공장이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원래 예정대로 한다면 벌써 이제 5공장은 빠르게 이제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 토목 공사를 하다 중단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삼성이 많이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제 평택에 그 삼성 글로벌 제조 인프라 그 총괄, 그러니까 본부가 평택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동탄에 있다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와서 만났거든요. 다 이거 들어보고 했는데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청룡을 다 기울이고 있고 네. 올해가 이제 고비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5공장 같은 경우는 토목공사다 중단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4공장 같은 경우도 워낙 그 캐파가 커가지고 네. 지금 이제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평택 공장이 지금 굉장히 지금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여기에 많은 인력이 지금 집중해서 내려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가면은 아마 5공장도 다시 재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5공장이 파운드리 공장이죠? 지금은 4공장도 다 파운드리를 HBM도 그렇고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 삼성이 그동안 이제 D램을 위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파운드리 이 부분도 강화를 할 거고, 요새 흔히 말하는 HBM도 굉장히 좀 강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내부에서 어떻게 조절할지는 좀 뭐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평택 공장에서 중심이 돼서 만들어 제조된 것들이 예를 들어서 HBM 같은 경우는 천안으로 보내서 패키징도 하고 완성하게 되는데 삼성 입장에서는 아마 올해가 지나지 않으면은 5공장은 내년쯤에 착공하지 않을까 저희는 제 생각은 희망과 함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다음 주면은 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이 평택시는 주한 미군도 있고 또 반도체 산업도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또 트럼프 2기 이 출범도 눈여겨 보고 계실 걸로 아는데 이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 평택시가 어떤 좀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이제 반도체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할 것을 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건 다 예의주시하고 있고 네.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다 예의주시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평택이 거기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한미군 관련해서 본다면 트럼프 그때 그 임기 말에 그때 주한미군 뭐 일부 철수하냐 안 하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방위 분담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한 1조 가까이 되던 거를 1조 정도 되는 거를 한 10배 올려서 10조로 올리겠다고 해서 그때 다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임기가 종료되면서 이것도 이제 흐지부지 됐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전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려고 한다는 것은 이미 이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서 이제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심지어는 뭐 철수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제 생각에 평택 기지가 워낙 중요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철수는 아마 하지 않을 거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면 그것은 좀 방위비 분담을 위한 협상용이라고 뭐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어쨌든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는 것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바로 그 모든 핵심이 다 평택 기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평택 기지 이 관련해서 계속 보도가 나오면 당연히 평택이 또 거기 간장 그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소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과 함께 평택시가 이 수소 산업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향후 수소 산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수소는 이제 미래 산업인데 그 지금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얘기를 워낙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기후 위기는 워낙 심각하니까 거기에 미래 에너지에 가장 지금 그래도 그 대체 에너지를 가까워하는 게 수소거든요. 평택은 이미 저희가 시작되고 나서 6년 넘게 수소 산업에 집중해왔고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평택은 우리나라 대표하는 수소 도시입니다. 네. 산업 분야 생산, 그 생산부터 그 보급,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는 무슨 계획까지 갖고 있냐면 수소 발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대기업들은 앞으로 아리백 친환경 전기를 쓰지 않으면은 수출을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돼서 저희가 수소 발전까지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미 평택에 있는 서부 발전이 있는데요. 서부 발전은 기존에 쓰던 이 발전 시설을 전부 다 이제 종료를 했습니다. 다 중단하고 이제 끝을 냈고 네. 거의 한 40년 넘게 운영하던 걸 다 중단했고 앞으로 이제 수소 발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에서. 네. 그리고 평택에 그 옛날에 LNG 수입을 평택항을 통해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LNG를 수입했습니다. 앞으로 수소가 수입되면 이제 또 평택을 통해서 수입되리라고 보고 있고 네. 수소 생산과 이런 것들이 이제 수소 산업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택이 왜 수소 도시로 이렇게 자꾸 얘기 많이 부각되냐면은 앞으로 이제 청정수소 같은 게 이제 평택항을 통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것이 수도권에 이제 공급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제 발전부터 시작해서 산업이 쓰는 것이 다 여기서부터 뻗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소도시 하면 평택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가 저희가 발맞춰서 지금까지 계속 빠르게 진행해 와서 저희가 이제 이 미래 산업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그 기후 위기에 관련해서 앞으로 친환경 전기 또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핵심이 또 수소이기 때문에 평택은 이제 평택항이 있고요. 교통이 요지이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계속 빨리 앞서서 한 것도 이런 그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리적 여건도 앞으로 수소 산업을 키우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있고 네. 또 그런 탄소 같은 거 배출이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 수소 산업을 통해서 탄소를 줄이자 이런 몇 가지 요인을 가지고 저희가 집중화했고
그것이 하나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수소를 에너지화하고 네. 이 수소 상용차가 막 다니는 이런 시대는 아직은 국가 차원에서도 그런 바닥인데 지금 막상 도입을 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희망이 보입니까? 지금 일반 시민들이 타고 다니시는 승용차는 좀 솔직히 말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네. 평택시는 그래도 충전소가 한 6개가 있고요. 네. 하나가 또 추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충전소도 굉장히 많이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평택을 벗어나면 수소 충전이 이렇게 용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도 보면은 그 수소차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승용차는 전기차, 네. 그다음에 이제 트럭이나 상용차, 버스차, 상용차는 수소로 전환할 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전기 충전하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는. 그래서 이제 평택항에서 그 실증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서 재작년에 평택에서 최초로 수소 트럭이 출시가 돼서 운행을 시작했고요. 네. 작년에는 수소 카캐리어, 그러니까 자동차를 실어 나르는 큰 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소 그 카캐리어가 처음으로 출시돼서 평택에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네, 저도 동영상을 봤습니다. 예. 예. 이제 그렇듯이 이제 평택에서는 이제 상용차 위주로 앞으로 계속 실종화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앞으로 상용화까지 가는 노력이 평택항에서 평택항 주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 평택시가 이제 선도 역할을 계속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순간에 수소 산업이 여기까지 왔네 하는 날이 곧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택시는 지금 인구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네. 젊은 층의 유입이 많아서 젊은 도시, 성장하는 도시인데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또 교육에도 관심이 많을 텐데 네네. 이 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신 노력이 또 있다면서요. 도시가 그 성장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교통과 교육이지 않습니까? 주거. 네네. 특히 평택시는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젊은 층들이 이 거주하기에 지금 편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교통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로 가는 그런 고속 전철들이 이제 계속 지금 저희가 내려오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고속도로도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아울러서 이제 문화 수준도 높이는 작업도 저희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또 핵심이 이제 교육인데 아직은 이제 평택시가 이제 대학도 다른 데보다는 좀 이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규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억눌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카시스대학교는 이제 오기로 돼 있고요. 2009년, 29년쯤에는 이제 오픈하는 걸 목표로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카시스대학교 유치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제학교도 올해 선정이 될 겁니다. 지금 17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올해 저희가 2월이나 3월쯤 한 3개 정도를 추가로 그 중에서 걸러서 3개를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하나 학교를 선정해서 이제 국제학교도 저희가 만들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카이스트와 함께 영재학교도 좀 저희가 유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교육을 상향시키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요새는 이제 그 직업 교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고등학교 네. 이런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기존의 인문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특성화 고등학교 또 그리고 또 영재학교, 국제학교 이렇게 다양한 그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교육 수준을 높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올해 그 경기 정원 박람회가 평택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네.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10월 달쯤 경기도 정원 박람회를 이제 평택에서 개최합니다. 이제 평택시는 좀 그 절박한 게 왜냐면은 평택의 이제 도시 구조를 보면요. 산이 별로 없어요. 완전히 평야지대. 평야. 네. 평택이 평자가 평평하다는 뜻입니다. 네. 택이 물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물과 평평하고 평야. 물이 많은 곳이 평택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녹지 비율이 우리나라 평균 65%.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어요.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서 보통 산이 70%라고 전국 65, 70% 된다. 근데 평균 65%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평택은 1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숲을 갖고 나무를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시장되고 나서 그린웨이 30년 계획도 수립했고요. 대규모로 좀 도시 수습도 저희가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가고 있고 지금 공원도 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경기도에서 공원이 제일 많은 도시가 평택입니다. 예. 네,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악한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최우수 도시숲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모범 녹색 도시로 선정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정원을 대규모로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또 도시숲을 만든 거는 저희는 아주 사활이 걸린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취약하기 때문에. 과거에 미세먼지가 또 많았던 도시로도 그래서 많이 가라앉았거든요. 네.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평택은 올겨울에도 거의 미세먼지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원 박람회도 하는 것도 이번에 경기 정원 박람회를 기점으로 해서 평택시가 정원 도시로 나간다, 정원 도시로 간다, 이런 걸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때 꼭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뭐 반도체, 수소, 뭐 안보 도시로서의 중요성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마무리 발언으로 그 시청자들과 평택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불안감이 커지고 계시고요. 빨리 정치가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이럴수록 저희 시는 더 경제 안정, 또 시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최선을 이렇게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모든 것이 잘 극복이 되고 또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 또 평택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하는 게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고 또 시민들께 안심을 주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 남부의 평택시는 수도권 규제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수소 중심 도시로서 군사기지와 첨단 산업이 공존하는 평택시의 성장 모델이 계속해서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